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들어온 TV입니다. 오늘 미국 주식이 급락하면서 테슬라도 4%대 급락세를 보여주었어요. 테슬라 자체적인 이유도 있었는데요.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자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라클이 찬물을 끼얹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하락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장 급락하게 돌아가고 있죠. 좀 더 쉬어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오늘 무려 1.8%나 빠졌어요. 10년물 국채금리나 유가나 매크로 상황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만 역시나 현재 시장의 화두는 기존에 잘 나갔던 AI 기업들이 지속해서 잘 나갈 것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AI 기업 오라클이 다시 한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신용 리스크 상승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AI 거품론을 다시 키웠어요. 솔직히 금주에 발표되었던 11월 미국 고용 보고서는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비농업 고용 지수는 예측치를 초과한 수치가 나왔고 이전 대비로도 상승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케빈 헤셋 위원장의 말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고용 부진은 정부 셧다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그 그래프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정부 셧다운이 있었는데 고용 수치가 10만 5천 건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하지만 이내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 것을 보니까 케빈 헤셋 위원장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실업률은 이렇게 치솟고 있습니다. 4.6%까지 올라왔는데요. 다만 다행스럽게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차기 연준 위원장 자리에 케빈 헤셋이 유력한데요. 자, 아직까지 내년 경제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AI 도입과 규제 완화가 생산성과 성장을 이끌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어제 12월 16일 화요일장은 괜찮았습니다. 나스닥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나스닥이 안정돼 있으면 현재 테슬라는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화요일장 테슬라는 490불대까지 오르면서 신고가를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이날 오라클 주가도 안정되어 있었어요. 자, 하지만 오늘 장은 어떻습니까? 12월 17일 수요일장 오라클이 5.86%나 하락을 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이러면서 덩달아 AI 기업들 모두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실제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오라클은 덩치가 좀 작은 편이긴 한데요. 다만 챗GPT 모먼트를 같이 만들어 가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지금 거대 AI 프로젝트를 오픈 AI와 함께 오라클,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과 함께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오라클이 신용 위험에 부딪히고 있어요. 오라클 역시 데이터 센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사업에는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하죠. 전력도 필요하고 엔비디아나 AMD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GPU를 사와야만 합니다. 현재 오라클은 오픈 AI를 위해서 1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추가적으로 건설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이 사업의 돈줄이라고 볼 수 있는 블루 아울 캐피탈에서 이 10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아무래도 블루 아울 캐피탈은 오라클의 부채가 현재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난달 말 기준 오라클의 부채는 1,050억 불, 우리 돈 155조 원 수준이었는데 1년 전 780억 불에 비해서 약 34.6%나 늘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에 한술 더 떠서 오라클의 부채가 2028년까지 지금의 거의 3배 수준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AI 사업에 있어서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AI 기업들의 부채 규모는 증가할 것이고 수익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라클이 5.86% 빠졌고 나머지 관련된 AI 기업들도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다 보니까 테슬라도 오늘 두 손 두 발 들게 되었습니다. 테슬라 역시 오늘 4.43%나 빠졌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테슬라가 잘 나간다라고 해서 혼자 잘 나갈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면 그 어떤 좋은 기업도 주가 상승을 크게 할 수는 없어요. 자, 나스닥이 거의 3일 연속 이렇게 음봉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저점이었던 22,000선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여줄 때 다시 한번 테스트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중요한 점은 미국 정부의 입장은 내년에 어떻게든 AI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 AI에서
중국의 패권을 내어준다라고 하면은 현재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패권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심각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클 역시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인 만큼 어떻게든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겠지만 전체적인 AI 사업의 파이는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해서 AI 기업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행인 점은 테슬라는 오라클과 다릅니다. 테슬라는 부채 비율이 극도로 낮은 회사이죠. 거의 부채 비율이 5에서 10%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피지컬 AI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재무 구조의 안정성은 탁월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지컬 AI 기술에 있어서는 현재 경쟁자가 잘 보이지 않아요. 오라클과 같은 회사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같이 거대 공룡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반면에 테슬라는 그런 경쟁이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현재 주도주에 등극을 한 상황이고, 일단 차트 모습도 아직까지 우상향 추세예요.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 하락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찬스로 삼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오랫동안 말을 해왔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테슬라의 하락은 좀 컸어요. 4%대 넘게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 퍼드선 기사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요, 다시 한번 이 오토파일럿과 FSD 명칭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어요. 이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내 판매를 30일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캘리포니아는 테슬라의 심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테슬라 본사가 발원했던 지역이고 프리먼트 공장까지 있고요. 피지컬 AI 기술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해 있는 테슬라 연구실에서 FSD라든지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미국 최대 전기차 시장입니다.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팔리는 지역이기도 하죠. 자, 이런 지역에서 테슬라 차량을 무려 30일이나 판매할 수 없다라는 것은 치명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테슬라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90일 이후부터 판매 중단 조치가 발효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내용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역시나 퍼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단 문제점은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과장 광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가 될 수 있겠죠. 만약 과장 광고가 맞다라고 하면 정말 최악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판매가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능한 제재 수위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광고 문구 수정 명령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차량 판매는 지속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당장 판매 중단은 아닙니다. 뭔가 레거시 기업들의 최악의 발악인 것 같은데, 자, 이에 대해서 테슬라 노스 아메리카 공식 계정은 오피셜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중단 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ales in California will continue uninterrupted. 이 표현이 방해 없이 계속해서 판매가 될 것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솔직히 테슬라는 일관되게 이렇게 홍보를 해왔어요. FSD의 Supervised라는 말을 확실히 앞에 달았었죠. 운전자 감시가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계속해서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해왔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와 경고문에 다 적어 놓았었죠. 즉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공식 계정에서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이죠.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는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자, 하지만 블룸버그는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미디어이고 이런 기사 하나하나에 테슬라 주가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어쨌든 어제 신고가를 경신했던 테슬라였는데 테슬라라는 버스에 탑승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블룸버그에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테슬라도 어쩔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시장의 저가 테스트는 시작이 되었고, 자, 이런 분위기라면 미국 증시에 산타랠리가 올지 안 올지 그 여부도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물론 내년 이맘때가 되면 지금보다는 나스닥 주가가 더 상승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잘 모아가는 투자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블룸버그의 이 퍼드선 기사는 레거시 미디어와 결탁한 레거시 카메이커들의 최후 발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옛 명언이 있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옛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텍사스 오스틴 지역부터 테슬라의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이 되고 있고, 내년 4월이 되면 이 로보택시 전용 모델인 사이버캡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테슬라를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내년 4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왜 그러냐면 사이버캡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레거시는 너무 늦어집니다. 사이버캡은 언박스드 프로세스를 채택을 해서 10초 또는 5초당 한 대씩 생산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죠. 현재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테슬라 모델 Y가 연간 120만 대씩 글로벌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사이버캡의 연간 생산과 판매 목표는 300에서 400만 대 수준이에요. 지구 역사상 단일 차량으로는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게 될 차량이 바로 이 차량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거시들의 이러한 공격은 내년 4월까지 지속이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공격을 이겨내고 잘 버티는 투자자만이 큰 수익을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경쟁자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죠. 포드는 F150 라이트닝을 만들어내는데 거의 195억 불이라는 큰 돈을 썼지만 이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죠. 대규모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와 비슷한 소식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럴수록 테슬라의 입지만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의 입지가 강해질수록 테슬라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은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얼마나 무시하고 우직하게 투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 포드의 F150 라이트닝은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기 픽업 트럭이었는데요. 포드는 더 이상 F150 라이트닝을 생산과 판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반면 테슬라는 다릅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은 이제 한국에서도 주문과 운영이 가능한 상태이고요. 현재 중국 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사이버 트럭을 판매를 하진 않아요. 공식 주문은 불가합니다만 계속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포드랑은 정말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포드는 미국 내 판매도 취소했습니다만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을 글로벌 전반적으로 지금 확산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좋은 광고가 하나 나왔는데 중국 내 광고입니다. 사이버 트럭을 광고를 하고 있어요.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사이버 트럭을 예열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중국어로 나오고 있죠. 이런 광고가 나온다라는 건 사이버 트럭도 곧 중국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레거시의 뒷걸음질과 테슬라의 앞서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모건 스탠리는 테슬라가 내년에는 로보택시를 1000대 정도 운영할 것이고 2030년에는 15만 대, 2035년에는 100만 대의 로보택시를 운영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보수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이런 스케일로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인피니티 스톤을 모은 가운데 손가락 스냅 한 방이면 대부분의 테슬라 차량이 로보택시로 둔갑이 가능해요. OTA 업데이트 때문이죠. 현재 테슬라는 이미 글로벌에 900만 대 정도의 차량을 보급을 시켰고 방금같이 스냅샷, 즉 OTA 한 방에 몇백만 대가 로보택시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5년까지 100만 대는 너무나 보수적인 전망이에요. 자, 그리고 사이버캡이 내년부터 생산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2027년부터는 1년에 100만 대씩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2035년이 아니라 2027년, 늦어도 2028년이 되면은 100만 대가 보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임기 중인 2028년까지는 미국 내 100만 대 정도는 보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와 내년에 스페이스X를 상장시키겠다라고 의지를 밝혔었죠. 이와 관련해서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고 있는 론 바론 옥님께서 관련된 인터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론 바론님도 스페이스X가 내년 여름에 상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의 생일은 6월 28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현재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달하는 1조 5천억 불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에 따라서 몇몇 구독자분들께서는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테슬라를 팔고 스페이스X로 가야 되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 테슬라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6월 28일이라는 게 좀 재밌습니다. 6월 28일이면 한창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북중미 월드컵이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예요. 자, 그리고 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무래도 사이버캡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페이스X가 6월 달에 상장이 되면 이 사이버캡의 생산과 보급 수준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도 엇갈릴 것 같습니다. 테슬라 투자자들은 당연히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우주 기업이 될 스페이스X 투자에도 관심이 많을 거예요.
물론 머스크가 충성심엔 충성심으로 보답할 것이다. 즉 테슬라 장기 투자자들에게 스페이스X 투자에 있어서도 뭔가 어드밴티지를 주겠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요. 스페이스X가 테슬라보다 훨씬 더 독과점 체제를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어떤 회사의 주가가 더 잘 올라갈 것이냐 그 여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나 이 사이버캡에 달려 있습니다. 사이버캡이 4월부터 생산에 들어가서 이 북중미 월드컵이 열릴, 그리고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될 것 같으니 6월 달에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즉 생산 수준과 판매 수준에 확실한 경쟁력을 보여주면 테슬라 투자자들이 테슬라를 그렇게 많이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가 오히려 밀리면서 스페이스X에 초점이 맞춰질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 사이버캡은 경쟁자들의 제품과 차원이 다른 제품입니다. 그 규모라든지 성능 면에서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제품이라 볼 수 있어요. 스페이스X의 재사양 로켓과 같이 그런 수준의 독과점 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오늘 말씀드린 블룸버그의 퍼드선 기사와 같이 그런 악재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면 역시나 찬스로 삼으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나스닥이 다시 한번 하락세에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투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